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문제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 후보들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한 상태죠. 조금 전에 선관위는 각 후보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제 나이 80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좀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쉬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만 우리 이 대표님께서 간곡하게 요청을 하시기에 제가 고사하려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예상대로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됐건만 벌써부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건데요. 경준이가 준비한 경선룰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정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죠. 이 말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은 역선택 조항을 두고 연일 이렇게 거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이 선정한 인물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지만요. 정 위원장 한 명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정 위원장을 둘러싼 5개의 시선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정 위원장의 취임 일성 공정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각 후보들의 대리인을 모아서 역선택 관련 찬성, 반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공정한 경선은 곧 역선택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선관위의 무게추가 역선택 방지 쪽으로 기운 듯하다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정 위원장의 공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예 주자들은 정 위원장에게 이렇게 신뢰를 보내고 있는 반면 기존 주자들은 비우호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선택 방지 찬성파죠. 정 위원장을 적극 감싸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정홍원 위원장님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 위원장님이 어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룰을 만드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를 심판하는 그 주최 측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방식에 승복하고 따를 생각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오늘 선관위 의견 수렴 자리에서도 찬성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반대파의 선봉에 선 인물 홍준표 의원이죠. 정 위원장과 윤 전 총장에게 곧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주요 공격 수단은 역시 페이스북인데요. 정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윤 전 총장과 따로 만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판이 특정 선수와 부적절한 만남을 2번이나 갖고도 선수가 심판 말을 무조건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처럼 불붙은 야당 경선에 찬물을 끼얹는 특정 후보 편들기 시도는 경선 파탄을 불러오고 이적 행위로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겁니다. 정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윤 전 총장을 편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윤 전 총장은 역선택 방지와 관련해선 홍 의원에게 별다른 반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 전 감사원장이 역공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의 역선택 방지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크게 2가지 부분이 잘못됐다고 했는데요. 먼저 확장성 논리입니다. 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나 후보는 마음에 든다는 그 논리는 역선택 논리가 아니고 확장성 논리입니다. 역선택 방지를 하자는 그 대상은 중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 단계에서 민주당 지지를 이미 밝힌 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은 문제 핵심을 조금 비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층이 아닌 여권 지지자들의 선택은 확
확장성 측면에서 볼 수 없다는 말인데요. 홍 의원, 역선택 방지를 채택할 경우 호남 민심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른바 호남 소외론인데요. 최 전 원장은 이 호남 소외론 역시 말장난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모두 호남은 아니죠. 또 호남이 모두 민주당 지지자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주장하는 후보는 호남을 소외시키는 것이다라고 이거는 좀 교묘한 말장난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홍 후보님답지 않은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의 주적은 윤 전 총장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직 최 전 원장을 직접 저격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홍 의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ABC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인데. 선거의 기본. 아니 갑자기 전화 받는데 역선택할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당이 싫으면 우리 당 후보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 바로 전화 끊어버리죠. 유승민 전 의원은 홍 의원보다 한층 더 강한 톤으로 정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 위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오직 윤석열 후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확정된 경선 룰은 토시 하나도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경선판을 깨겠다면 차라리 그냥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십시오. 역선택 방지 도입의 결말은 파국이라고도 했는데요. 그거는 뭐 경선판을 깨자는 거니까 저희로서는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뛰고 싶어! 유 전 의원은 5년 전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사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정 위원장을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 빗댄 건데요. 2016년 총선에서 180석도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던 우리 당은 겨우 122석을 얻고 기호 1번을 민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대로 공천 전횡을 일삼던 이한구 공관위원장 때문이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제2의 이한구가 되려고 하십니까? 잠시 과거 탐구 좀 떠나볼까요? 박마커의 40조껏 슬기로운 과거 탐구 생활입니다.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박계 공천학살을 주도하며 공천 전횡을 휘둘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른바 그 유명한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도 이때 벌어졌죠. 새누리당 공천 파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 유 전 의원은 당을 떠나 무소속 출마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유 전 의원을 원색 비난했던 바 있습니다. 우리 당에 입당한 이래 꽃신을 신고 꽃길만을 걸어왔습니다.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 행세를 하는 것도 우리 당을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자기 정치를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후보들 간 갈등이 커지자 당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 사이 중립을 지키면서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정 위원장에게 경선 규칙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했다면서 각 후보 캠프에 선관위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고위는 경선 룰 결정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장을 모시면서 중립적인 인사를 모셨고요. 그 모든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전권을 그분들한테 드리고 위원장한테 드리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거죠. 정홍원 위원장, 오늘 각 후보 측 공식 입장은 모두 전해 들었을 텐데요. 내일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유증을 피해가긴 어려울 듯한데요. 정 위원장의 최종 결정도 잘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역선택 룰 전쟁 악화 일로 고심 빠진 정홍원.